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그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 70인데 이렇게 했더니 바보가 됐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가 봅니다. 70이 된 은퇴자들에게 물었는데 은퇴 후 후회된 것이 무엇이었나? 공통 부분이 있네요. 이 영상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이죠. 환하게 웃을 땐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었고 이쁜 짓으로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자식 겉나왔지 속 나왔냐는 말이 있듯 가끔씩 이해 못할 행동에 섭섭하거나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내 자식이지만 남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얄밉고 야속하게 느껴지는 순간 있죠. 사례 1. 70세 A씨. 원래 제 것 챙기기를 잘하는 녀석이긴 했지만 장가가고 재가정 꾸리고 이놈도 나이 들어가면서 부쩍 우리 재산에 관심을 갖는 눈치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지방에 작은 상가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손주들과 집에 들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변동은 없는지, 상가 세입자 계약 기간은 언제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등을 묻습니다. 그때마다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사업 자금을 대달라던 친구 아들, 자식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게 1억만 보태달라고 한다는 모임사람 말이 떠오르곤 했는데 며칠 전에는 드디어 어차피 물려줄 재산인데 조금 일찍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고 농담을 가장한 진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답니다. 얘가 직장이 어려워졌나? 며느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타박하나 싶어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부모 돈이 곧 내 돈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괘씸하기도 했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2. 68세 B씨. 저는 은퇴 후 재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조금 있는 자산 때문에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차라리 노후자금을 자식에게 주고 정부 혜택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겠지 하고 기초연금 받으려고 자식에게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후 자녀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실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 정부 혜택 문제. 굳이 은퇴를 잘 준비하신 분들도 주변 분들이 정부 혜택을 쉽게 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힘들게 모은 은퇴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양도하죠. 하지만 은퇴 자산을 잘 모으신 분, 굳이 자녀에게 일부러 자산을 미리 양도하고 정부 혜택을 받으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물려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되지 않거나 이런저런 사유로 정부 혜택 받다가 탈락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이죠. 또 세금 줄이려고 일찌감치 증여했다가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순간 향후 모든 재정 결정은 자녀의 손으로 넘어가기에 서로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재산 상당 부분 또는 거의 전부를 다 물려주고 나서 정말로 쓸 돈이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눈치 보며 돈을 달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물려주고 나서 계획했던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용돈 타서 쓰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생활비가 안 되니 자식에게 눈치 보며 사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었던 행동인지를요. 순간 잘못된 판단,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 중에도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건강 수명도 늘어나지만 유병 기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돈이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70, 80대가 아니라 90, 10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너무 길죠? 이 시기를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말하죠. 75, 80대면 돈도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많은 돈은 필요 없어도 돈은 필요합니다. 이 나이 들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 자식도 아닙니다. 돈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미리 다 넘겨주면 나의 노후는 무엇이 책임져 줍니까? 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준 돈은 내가 준 돈인데도 참 안타깝게도 받으려고 하면
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눈치 보면서 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물려준 돈을 용돈이라고 받으면 그래도 다행이죠. 받을 때 못에 쓰려고요. 많이 쓴다. 타박도 하는 자녀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다 물려주면 죽는 그날까지 나를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나를 봉양하겠지? 바라신다면 큰 오산, 1%도 바라지 마십시오. 물려준 돈이 아들이면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봐야 하고 딸이면 딸 눈치, 사위 눈치 봐야 하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목돈요, 한 번에 다 주면 그땐 물론 자녀는 고마워하죠. 감사의 그 기간은 몇 개월이죠. 길어야 1, 2년.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준 돈은 당연히 자기 것. 고마운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통계가 말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필요할 때 내 노후자금 범위 안에서 적절히 도와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부부의 노후 준비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거 중요한데요. 그리고 자녀가 돈이 정말로 필요할 시점에, 즉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때가 도와주는 타이밍이죠.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물려줘야 티도 안 납니다.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들 땐 도와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지 않는 지금에야 물려준다? 그땐 죽어도 생색도 안 나게 되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자녀의 결혼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아낌없이 주죠. 부모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삶은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필요한 노후 자금을 남기고 나머지를 주십시오.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대해서 이것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크죠. 내 생활비도 부족한데 집 껴안고 살면서 끙끙거리죠. 주택연금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현재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일지 모르나 70세 이상이 되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크게 떨어지고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가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럼 이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70이 된 은퇴자들에게 물었는데 은퇴 후 후회된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라고 했죠. 답, 짐작하시죠? 자식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양도했다 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돈이 필요했을 때 지출할 수 없었기에 후회한다는 것. 자, 여기까지. 나이 70에 쓸 돈이 필요한데 자식에게 손 벌릴 수가 없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바보 행동. 실사례 2가지.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